김 씨가 의자에 딱 앉아요. 그러니까 형님 발 좀 들어보세요. 밑에서부터 붕대로 칭칭 감기 시작합니다. 김 씨가 얘기합니다. 야, 아프니까 빨리 끝내야 된다. 형님 걱정 마세요. 3분만 참으면 돼요. 안심하세요. 내가 슬기롭게 때려줄게요. 몽둥이를 그냥 때립니다. 근데 머리에 제대로 맞았어요. 시작과 동시에. 오, 그만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냥 아예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마구 때리는 겁니다. 근데 이때 죽이면서 하는 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 비디오 테이프를 경찰관들이 보고 나서 다 자지러졌어요. 뒤로. 얼른 나자빠질 정도로. 1998년 3월 2일 날 예.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00시 10분경이죠? 뭐 10분에서 20분 이제 그 사이 같은데요. 네.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이에요. 원미구 도당동에 있는 한 비디오 가게에서 제일 먼저 발생한 화재죠, 화재. 비디오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하니까 신고가 들어갔겠죠, 119에. 네. 119가 출동을 했는데 셔터가 내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 강제 개방을 해요. 뜯어내가지고 올리고 이제 안으로 진입했어요. 불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금방 진화가 됐어요. 진화가 됐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사람 어느 정도 탄 사람 형상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안에서 갇혀서 나오지 못해서 화재 사건으로 아. 사망한 건가? 예.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현장은 그렇지 않았죠. 않았습니다. 그 사람 형상을 발견하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람이 미라 형태예요. 온몸에다가 붕대를 칭칭 감아놓고 테이프로 다 붙여놨어요. 머리에는 비닐봉지도 씌워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묶어져 있고. 강도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재에 의해서 사망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사람 그 붕대를 감은 온 몸에는 흉기나 이런 둔기를 사용해갖고 온몸을 엄청나게 두들겨 팬 거예요. 난타한 거죠, 난타. 바닥에 피가 흥건할 정도로 사람을 때렸다고 그러니까 소방관이 놀래갖고 이제 경찰에다가 신고했어요. 네. 그래서 경찰이 이제 뛰어나와갖고 현장 감식반이 왔거든요. 현장 감식반이 보니까 안면부가 완전히 함몰됐어요. 그리고 전신에는 다발성 골절. 다발성 골절이 뭔지 아시죠? 여기저기 네. 뚝뚝뚝 다 부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고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불을 지는 것이다. 강도 같으면 그 어렵게 굳이 사람한테 붕대로 칭칭칭 감고 테이프로 붙이고 묶어놓고 이런 작업을 하겠습니까? 돈만 뺏어가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강도도 아닌 거예요. 채무 관계도 보니까 오히려 그렇죠. 빚을 지고 있고. 채권 채무 관계에 무슨 해결사가 왔다고 그러면요. 해결사가 오면 여러 명이 와서 시끌시끌하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그렇게 묶어놓고 패고 할 정도면. 그런데 주위에 또 탐문을 해보니까 경찰이 탐문해보니까 뭐 소리 들은 게 없대요. 그러면 강도도 아니야. 뭔가 비밀을 알아내려고 뭐 시도한 것 같지도 않아. 그다음에 채권 채무 때문에 무슨 해결사가 와가지고 해코지 한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경찰이 이런 경우라면 어떤 식으로 가겠습니까? 이거는 면식범 가능성이 많은 거죠. 증거도 발견이 안 돼요. 증거 당연히 화재 때문에 잘 안 나오겠죠. 네, 화재 현장은 정말 거의 그리고 또 정말 진압하는 그 화재 진압하는 과정에서 물을 막 쏘잖아요. 그 경우는 증거 안 나와요. 지문도 안 나오고 족적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난감한데 단지 하나는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네. 그러면 1번으로 떠오르는 건 대단히 불행하게도 아내예요. 집사람하고 불화가 있었는지를 따져보거든요. 아내가 남편을 만약에 해코지 한다면 해코지할 만한 살해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니까 네.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불이 나고 이랬을 때 아내의 알리바이를 먼저 따지겠죠. 네. 그래서 이 와이프 이제 아내 불러다가 당일날 알리바이를 확인하니까 성립이 돼요. 네. 그러면 아내도 범인은 일견 아니에요. 그렇지만 직접 실행은 안 해도 남을 시켜서 할 수는 있으니까 죽일 만한 무슨 사유가 있을까 하고 제일 먼저 따지는 건 보험이에요. 네. 보험 봤더니 보험 있어요.
네, 실제로 보험을 들었는데 이것이 그 피해자가 든 보험인데. 맞습니다. 피해자가 보험 들었어요. 피해자는 김 씨예요. 네, 아내는 정 씨, 예, 피해자는 김 씨. 김 씨. 김 씨가 보험 들었어요. 그 김 씨가 39살이거든요. 머리 쪽에 상해를 입으면 8천만 원. 그다음에 범죄라든지 이런 사고로 죽으면 4억. 네. 4억을 받도록 이 사람이 보험을 들어놨네. 근데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분명히 아내가 의심스러운데 아내는 이 보험에 알리바이가 대해서 딱 예, 알리- 몰라요. 네, 보험을 들은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보험 들은 것도 모르고요. 아내는 또 알리바이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경찰은 이건 아내는 일단 배제하죠. 네. 그러면 또 주변 사람들 누가 있을까 이제 수사 대상을 확대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해봤더니 거기 뭐 종업원 비슷하게 비디오 가게 종업원 비슷하게 있던 임모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옥탑방에 삽니다. 더욱이 같이 한 7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렇습니다. 사이고 옥탑방이 같이 살고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한 거예요. 종업원 비슷하게 비디오 가게 일도 도와주고. 이 임모 씨가 이제 의심스러워서 이 사람한테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도 화재 당시에 잠자고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수사관들이 여러 가지 물어보거든요. 수사관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내 되는 사람이 안 죽였다면 혹시 아내가 범인이라면 직접 안 죽였다면 이 사람을 시켜서도 죽일 수 있다고 예측은 추정은 할 수 있잖아요. 유추할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말이야 당신 이 집하고 거의 가까이 옥탑방에 살고 이 사람들에 대해 제일 잘하는데 이거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집사람이 누구 시켜서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식으로 막 그게 예측하고 이제 툭툭 던져보는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팔팔 뛰는 거를 느꼈어요.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우리 형수님이 그 의심을 합니까?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때 이미 수사관들은 찡 하고 촉이 왔을 겁니다. 이때 형사들이 이거 치정 플러스 보험금 목적 범행 아니야? 이런 이제 느낌을 갖는 거예요. 네. 그 와중에 이제 막 그 아내에 대해서 주변 수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사람 수사를 했는데 그 아내 되는 사람이 36살 장 씨예요. 장 씨가 그때 호출기를 썼는데 호출기 사서함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증거가 하나 나옵니다. 빨리 도망가라는 음성 메시지가 이 장 씨 BB에서 나온 거예요. 왜 도망가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보낸 사람, 그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임 씨예요. 네. 그 순간 경찰은 딱 느낍니다. 아, 이 둘이 내연이구나. 내연 관계구나. 조사하고 뭐 물어볼 때마다 이제 이 임 씨가 계속 떨어요. 목소리가 떨고 조사 받을 때마다 떨고 이거는 이때부터 불안 반응이 계속 나오니까 형사들은 아마 집중적으로 임 씨를 체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주보고 딱 이제 그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끼리는 그 기법이었는데 마주보고 한참 동안 말 안 하죠.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죠.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이렇게 쳐다만 봐요. 이 앞에 있는 그 상대는 엄청나게 신경 쓰이죠. 형사가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가 그런 기법을 쓰긴 했거든요. 아주 긴 침묵을 하고 응시하다가 눈 딱 마주치면서 야, 왜 그랬냐? 이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왜 그랬어, 이 사람아? 여기에 확 무너져 버리는 놈들은 무너져 버리거든요. 네. 이 친구도 내가 모든 거 다 알고 있어 임마 너 왜 그랬어 자식아 이러는 것처럼 한숨 푹 쉬다가 너 왜 그랬냐 이 한마디에 사실 이 임씨 같은 경우는 확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방어선은 이 사람이 굉장히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교수님. 거기에다가 하나 더 플러스한 게 뭐냐면 그 아내가 보내는 음성 메시지. 넌 뭐 장모 씨 그 여자가 네가 형수라고 부르는 여자가 너한테 빨리 도망가라고 그것까지 보냈는데 마 너 왜 그랬냐 이러니까 다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그때 이때 또 갑자기 격앙된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죽였는데요. 그놈은 죽어도 마땅해요. 그 형 죽은 사람이죠. 그놈은 죽어도 마땅해요. 응? 죽어 마땅해요. 형수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그랬어요. 형수는 근데 이 사건 몰라요. 내가 혼자서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거의 시나리오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임 씨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임 씨는 불우한 생활을 겪었어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가출을 해가지고 작은 집에 맡겨졌어요.
작은 집에 맡겨졌는데 작은 집에서 굉장히 구박받고 늘 굶주리고 끼니도 걸르고 그러다 보니까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쓰러진 적도 있답니다. 7년 전에 26이니까 7년 전에 19살 때죠. 19살 때 고향을 떠납니다. 고향을 떠나가지고 부천시 역곡에 있는 공장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공장 다니면서 만화가게 하는 장녀인을 만났고 네. 평생 동안 구박만 받아오고 살은 사람이었는데 이 장녀인이 라면도 끓여주고 김치도 주고 인간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본인 말대로라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으로부터 인간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아봤다. 그래서 이 장 씨에 대한 애착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이 여성 장모 씨가 이 불쌍하게 봤나 봐요. 19살 먹은 어린애가 고생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 라면도 끓여주고 김치도 꺼내주고 그래서 굉장히 잘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 생활을 할 때 이제 자주 뜸나는 대로 와가지고 이사할 때 이삿짐도 날라주고 비디오 가게도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자기 마누라가 이제 그 잘해주고 그러다 또 형님이라고 부르고 남편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겁니다. 네. 그래서 거의 종업원 형태로 일을 했고요. 정말 일을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런 관계였어요. 이게 한 집에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둘이 가까워졌어요. 네. 남편 김 씨 같은 경우는 아내한테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 김 씨는 시골에서 이 만화가게 하러 올라오기 전에 시골에서 큰 대농, 농사를 크게 짓는 집 아들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 아내 되는 사람 장모 씨가 다른 사람하고 어떤 외도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창피해가지고 아내를 버릴 수는 없고 보따리 싸갖고 둘이 손잡고 부천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살고는 있지만 아내에 대한 어떤 원망이라든지 애증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구박을 굉장히 심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김 씨 부부가 한 집에 사는데 각각 다른 방을 쓴대요. 네. 각방을. 네. 각방을 쓰니까 비는 시간을 알잖아요. 그 시간에 이제 이 임 씨가 몰래 들어가서 아마 거기서 이 새벽 간통한 거죠. 네, 같이 이를테면 성관계를 간통을 가졌던. 몰래 하고 이제 이랬던 것 같고요. 이 친구가 이 장 씨에 대한 집착이 심하다 보니까 비디오 가게잖아요. 네. 비디오 촬영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거를 저 부부간의 이 사생활을 몰래 감시한답시고 또 뭐가 뭐 그 또 지가 참여할 수 없지만 참견할 수는 없지만 사생활을 알게 하려고 몰카 같은 거 그 비디오 카메라를 집안 곳곳에 그 설치해가지고 두 사람 부부간의 성관계 동영상도 잔뜩 찍어놓아서 보관하고 있는 게 나중에 발견이 됐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옥탑이다 보니까 밑에 이제 살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피커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 식당에다가 스피커하고 이렇게 해서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관계.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뭐 또 다 성관계 다 들었대요.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가 가끔씩 그 방에 들어가서 성관계하는 것도 몰래 찍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남편이 있을 때도 자기가 몰래 들어와서 네. 이 그 여성분과 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또 찍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찍어서 그 테이프도 나중에 압수됐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완전히 이거 무서운 사람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 씨가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제대로 대해주지 않고 그러는 거 보면서 이 임 씨 입장에서는 그 형수는 천사예요. 네. 저 천사 같은 형수를 그 성관계할 때도 좀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든지 이런 것도 싫었던 거고요. 그건 부부간의 일인데 이놈 입장에서는 그마저도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임 씨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장 씨한테. 근데 장 씨는 그냥 필요해서 만난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김 씨에 대해서는 남편 김 씨에 대해서 임 씨가 느끼는 거는 아내한테 함부로 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실망도 하고 밉기도 하고 증오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쌓여 있었던 중입니다. 그러던 중인데 그때쯤 이제 비디오 가게가 너무 안 되고 그러니까 채무는 있고 생활고까지 막 겹치니까 김 씨는 답답했잖아요. 네. 김 씨가 머리를 딱 쓴 게 뭐냐면 내가 미리 들어둔 보험금 타먹자.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임 씨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상이든 내가 다쳐야 머리를 돼. 다치건 그러면 누군가 도와서 날 다치게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나마 좀 안전. 머리 다치면 8천만 원이거든요.
그 죽으면 4억이니까 죽는 건 아니었겠죠. 그렇죠. 최대 요거 8천. 이 머리 쪽 다쳐가지고 적정이 다쳐서 8천만 원 받고 싶었던 거예요. 임시 불러요. 야 동생 너 일로 와봐. 나 지금 어려우니까 강도로 위장해갖고 나 보험금 좀 타게 네가 좀 도와줘라. 어? 그러니까 이놈 저 임씨가 좋은 생각입니다. 또 맞장구 쳐요. 네. 그래서 둘이서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딱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때도 생명보험 들은 거니까 머리에다 상해를 가해가지고 생명에 지장은 없게 정도, 또 후유도 없게, 후유증도 없게 이렇게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짜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보수는 또 3분의 1 주기로 해요. 성공했을 때 내가 성공했을 때 보험금 8천만 원 받은 데서 3분의 1을 너한테 준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그거 입으로만 약속하면 못 믿잖아요. 네. 그리고 머리 다치게 했는데 나중에 네가 때려서 다쳤다고 그러면 또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제안합니다. 임씨가. 형님, 그 나중에 또 딴소리 하면 안 되니까 준다던 돈도 안 주고 또 내가 때려서 다치게 했다고 그러고 이러면 곤란하니까 형님 이 모든 과정을 녹화해 놓읍시다. 그래야지 나도 안전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의를 해요. 붕대도 준비했고요. 테이프도 준비하고 몽둥이도 준비했어요. 네. 몽둥이도 딱 준비해가지고 범행 도구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다시 또 계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둘이서. 3분의 1 주기로 하고 뭐 이런 것 등등을 녹음 다 해요. 녹화 다 되게. 그리고 시작합니다. 자, 시작 들어갔어요. 자, 김 씨가 의자에 딱 앉아요. 앉으니까 형님 발 좀 들어보세요. 밑에서부터 붕대로 칭칭 감기 시작합니다. 붕대를 감고 난 다음에 그 붕대 감고 마지막 끝부분에는 테이프로 붙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미이라처럼 감싸는 겁니다. 얼굴도 비닐로 싸고.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때릴 때 덜 아프라고 싼 거예요. 예? 네. 자, 또 김 씨가 얘기합니다. 야, 뭐 아플 수밖에 없겠지만 붕대 둘러맸으니까 좀 덜 아프겠지. 그래도 야, 아프니까 빨리 끝내야 된다. 나 아프니까. 하여튼 보험금만 타면 되니까. 그러니까 형님 걱정 마세요. 3분만 참으면 돼요. 안심하세요. 내가 슬기롭게 때려줄게요. 예. 몽둥이를 그냥 때립니다. 근데 머리에 제대로 맞았어요. 시작과 동시에. 그러니까 막 소리 막 지르는 거예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그만하라. 그만해. 이건 아니야.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냥 아예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막 마구 때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거의 기절해 가는 사람을 그 옆에 있던 벽돌 종류 네. 그걸로 머리를 계속 까버리는 거예요. 피가 막 튀고 잠시 후에 그 사람 사망해 버립니다. 근데 이때 죽이면서 하는 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 비디오 테이프를 경찰관들이 보고 나서 다 자지러졌어요. 뒤로. 얼른 나자빠질 정도로. 갑자기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임씨가. 네. 행동도 변하고 표정도 완전히 바뀌고 말투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한 것처럼 보였어요. 네. 그 비디오 테이프에 그대로 나왔으니까요. 그 싸늘한 표정 그 자체가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냥 진짜 그 표정 자체가 소름 끼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담당 네. 형사는. 그러면서 그러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죠. 야 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섀도우야. 그림자라는 거예요. 내 나이는 몇인 줄 알아 이 새끼야? 나 3,000살 먹은 악마야 임마. 나 3,000살 먹은 악마인데 너 같은 놈이 이해 못할 나는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악마고 수천 년 전부터 너를 응징하기 위해서 기다려왔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너 이놈의 새끼 맨날 그 와이프 때리고 구박하고 강제로 성관계하고 나쁜 놈의 새끼 너는 죽어야 돼. 야 이 새끼야, 때리니까 머리 아프지 이 새끼야? 뭐 이래가면서 빈정거려가면서 그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구잡이로 휘둘렀는데 거기에 동원된 게요 120cm 정도 1m 20cm 정도 되는 몽둥이, 당구 퀴대, 그 다음에 벽돌까지 이걸 다 동원해가지고 머리통을 막 때리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은 붕대로 칭칭칭 무슨 미이라처럼 강진 상태에서 마구잡이 공격받고 어떻게 반항도 못 해보고 그냥 사망하는 그런 상황이 비디오에 그대로 다 찍힌 겁니다. 그때 나에게 다른 인격이 있는 것 맞아. 같다.
예. 나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 죽인 건 인정을 한다. 하지만 그때 난 그 현장에 있었던 상황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다른 인격, 나는 전혀 모르는 다른 인격이 내 튀어나온 속에서 튀어나왔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형사들 입장에서 봐도 순식간에 표정, 말투, 행동이 막 바뀌니까 이 사람이 나는 기억 전혀 못하고 나는 다른 인격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랬다고 얘기하니까 형사들도 사실은 한편으로 난감했을 거예요. 봤으니까요. 갑자기 사람이 변하는 거를 순식간에 사람이 막 이상한 쪽으로 뒤집힌 것처럼 바뀌니까 저 새끼가 얘기하는 것처럼 흔히 얘기하는 다중인격의 어떤 현상이 나타난 것과 형사들이 답답했겠죠. 그래서 사실은 경찰들도요, 이 정신과 의사한테 보여줘요. 테이프 갖다 보여줘요. 그리고 전문가들 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예요. 환청이나 환시 등 망상 장애를 앓고 있는 정신 그 분열증, 이른바 얘기하는 조현증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악령이 빙의됐다. 악령이 빙의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 근래에 나오던 다중인격 장애, 해리성 장애라고 그러죠. 네. 이런 소견, 여러 가지 각가지 의견들을 제시를 합니다. 법정에서는요, 그런 주장들 다 배척해 버렸어요. 이건 애초부터 계획살인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원래는 사형구형하고 이제 이랬는데 무기징역으로 확정이 됐어요. 이 사람 이 사람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들어갈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인정했어요. 난 이제 그 집에 피해를 보상할 길이 난 없다. 내가 가정 파탄을 내긴 냈지만 애들은 잘 되길 바란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본인의 계획 범죄를 인정하는 인터뷰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1년의 범죄하는 과정이 원래는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김 씨가 제안하고, 이것도 김 씨가 제안했는지 저도요. 아니면 임 씨가 제안해가지고 죽이려고 작정하고 이런 짓을 했는지는 뭐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요. 마지막까지 장 씨에 대해서는 장 씨는 전혀 모르고 끝까지 이건 끝까지. 오로지 다 내가 예. 네. 결국 기소 못했어요, 장 씨는. 사건에 대해서는 발생했을 때 장 씨는 도망가라고 했다라는 건 임 씨가 사건을 저질렀을 거라고 의심을 했던 의심을 했던 거죠. 의심을 했으니까 이거 내 남편을 죽인 사람은 이거 임 씨다. 그리고 또 의심을 했었던 걸 알잖아요, 이 아내도. 네. 내연 관계 때문에 죽인 것 같다. 우리 남편이 눈치채니까 죽인 것 같다고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도망가라고 했지만 이 사건에 보험이 들어있는 사실도 몰랐고 맞아요. 공모해서 죽이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도망가라고 얘기는 했지만 처벌을 받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은 종료가 되고요. 오늘 고생했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